되는데. 이 법이, 우리 소방법은 이제 할 게 엄청 많거든요. 할 게 많으니까 짜증날라. 소방법이 있고, 소방법은 현재 4개에서 5개로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법이 있고, 시설법이 있고, 그죠? 그리고 화재 예방법이 있고, 이 시설법과 예방법이 원래는 하나였다가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법이 이렇게 한 개 더 생긴 거죠. 국회의원의 힘이죠. 그 다음에 공사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쪽이죠. 이게 순수. 공사업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 그죠? 공사, 감리, 방염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 사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업자를 위한 법이다. 얘는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불의 사용, 특수가염물 이런 것들 몇몇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제도가 추가로 됐으니까 좀 중요해졌죠. 예. 얘는 화재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과거에는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기출에 하나 나왔었거든요. 소방특별조사. 이게 화재 안전조사로 바뀝니다. 화재 안전조사로. 안전조사. 그리고 이게 기본법에 있던 몇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화재 예방,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있었거든요. 소방을 좀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들 들어보셨어요. 기사 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명칭도 바뀌고 소소하게 좀 바뀝니다. 바뀌어 나가는 것들 위주로만 체크하면 되죠. 그 전에 이제 많은 큰 덩어리 화재, 소방시설과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일 때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다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요 설치, 좀 이따 이건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기본법이 좀 특이사항이 어떠한 법은 예방법으로 가고 어떠한 법은 사라졌어요. 그 부분이 화재조사 부분이거든요. 화재조사. 이 화재조사는 어떤 놈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이 화재조사는 화재조사, 조사 및 보고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화재조사 보고규정은 남겨두고 조사 부분만 날아갔지. 날아갔다가 다른 놈으로 변신해서 갖고 왔어요. 짠! 뭡니까? 이것도 국회의원의 힘이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법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럼 법도 많이 해야 돼. 참고로 우리 법은, 소방법은 2개에서 3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유일하게 거의 100점을 줘요. 만점을 주는. 그래서 외우기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어설프게 외우느니 열심히 외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소방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다. 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교재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기하고 법령이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은 간략한 설명과 푸시만 하면 되니까 이걸 오늘 또 언급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놓으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도 미리 드릴 테니까 한번. 전기는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법령은 시간이 걸리는 걸 법령이 더 걸리겠죠. 외워야 되니까. 법을 미리 좀 얘기해 줄 겁니다. 법은 저법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 짜증나네, 씨. 그럼 못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양대법이 있거든요, 양대법이. 왼쪽은 소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번외로 우리는, 이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번외로 소방법 외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죠. 시설은 이렇게 하나 쉽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뭐 선박도 있고 선박 건조 구조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많은데 그 여러 가지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소방 대상물이라 불러요. 기본법에 이 말이 나옵니다. 소방 대상물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불 꺼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되죠. 불 꺼야 되는 거. 그럼 이 소방 대상물 중에 좀 규모가 커. 규모가 크면 불 끄러 가기 전에 네 아가 알아서 꺼라. 무슨 말이에요? 소방시설을 설치해놔라 이런 게 있거든. 이것도 좀 규모가 좀 커졌어. 그러면 소방 대상물에다가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대상물을 얘기하죠. 그럼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이죠. 그냥 여러 가지 물질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지. 이거 뭐가 있을까? 그러면 건축물 간단하게 해보면 건축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죠? 산림도 있고, 선박인데 메워둔 선박도 있고, 선박 건조 구조물도 있고, 인공 구조물 뭐 이런 거 막 있어요. 맞네요. 그럼 불 꺼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는데 설비를 갖춰놓기는 어떤 규모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이 대상물에다가 특정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한마디로 뭐랍니까? 얘는 소방시설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 소방시설은 나중에 배우게 계시겠지만 총 5가지가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하는 경보설비가 있고, 불 끌어야 되는 뭐 소화설비가 있고, 도망가는 피난설비가 있고, 나중에 소방대 와가지고 불을 꺼줘야 되는 소활동설비가 있고, 물 부족하면 물 퍼오는 소화용설비가 있고, 5가지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뭘로 돼 있고, 여기다가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뭐냐, 이렇게.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핵심이죠.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가 있고, 소방시설은 뭘로 해야 되는지.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소방시설이 계속 바뀌어. 그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하시다가 한 2년 쉬었어. 다시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법 같다니까. 이게 왜 들어왔지?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그죠?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알겠다 이랬더만, 그 문제가 마저 틀렸더라고. 그 문제를 알아서 내가 썼는데 그 문제 마저 틀린 이런 거 있습니다. 요것서 한 개가 더 할 거지. 우리 시험에 나올 거니까. 요거보다 그럼 좀 더 규모가 큰 거는 뭐라 부르냐, 이렇게. 여기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여기 관계인. 이래 부르죠. 관계인.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이 관계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관점이거든요. 소유자, 건물주, 그리고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세 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 이 관계인이 여기 소속돼 있어요. 근데 규모가 더 커버렸어.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떤 이름으로 또 바뀌냐면 소방 대상물이죠. 소방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로 바뀌어요. 이해되죠? 규모가 더 커지니까 관계인이 소방을 압니까? 건물주가 건물이나 갖고 있지 뭐가 있어? 부럽네요. 건물주가 뭘 소방에 한다고? 소방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지. 소방 교육 딱 받죠. 소방 똑똑해진 사람이지. 이 사람이 여기 취업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이름 뭐라 부릅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불러요. 나 자야. 그래봐야 기껏 뭡니까? 관리자죠. 건물주 부럽죠. 이렇게. 이거 있어야 되는 거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받은 사람이지. 자격증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옛날에는 자격 수첩을 발급받았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격증으로 바뀌었지. 그렇죠? 요 형태 있고, 또 어떤 규모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한 개 더 생겼어. 그러니까 시험을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꾸 법이 너무 많이 생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생겼습니까? 건설 현장에 붙여.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현장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거예요. 원래 현장에는 뭐 뒀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자 두면 되거든요.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야 소방도 둘까? 그럼 소방이 두기 시작한 거지. 전 이건 참 잘못됐던 제도라고 봅니다. 예,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지. 이중이거든요. 그 뭐가 있습니까? 전체 현장이 있어. 전체 현장에서 관리해줘야 돼. 안전관리자야. 소방공사에서 문제 생겨대 건설안전 소방관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똑같은 죄에 처벌을 둘 사람을 내리겠다는 말과 똑같거든. 이게 되나 싶었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했죠. 자리에서 이해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법 이왕 나왔으니까 한 2분만 더 법 설명할게요. 소방법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럼 벌써 포기했겠지. 그래서 해야 되는 것만 법령집에 넣어놨어요. 오늘 책 받아보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옆에다가. 그럼 이 설비,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좀 상세 기준이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이제 NFSC죠. 영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약어로만 하겠습니다. NFSC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아,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르면 되겠구나. 더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화재 안전 기준이 매회 한 2개씩 생겨요. 빨리 공부하십시오. 피곤하다니까. 얘는 나와. 얘는 잘 나와. 더 잘 나와, 씨. 오늘 프린트물로 나가야 되지. 그걸 나눠드리려고 보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2개를 줄여야겠네요. 여기 있는 법이 2-3개 나오죠.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법령집에 있고, 오른쪽에 할 건 뭡니까? 건축이죠, 건축. 건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구조는 내화 방화, 내화 구조, 방화 구조. 그리고 구획에 관련되어 있는 방화 구획. 그죠? 그 재질에 관련되어 있는 불연재, 난연재를 쭉 있죠. 그 다음 각종 설비류, 관통부. 다 봐야 됩니까? 또 그만두겠지. 안 돼. 뭡니까? 이것만 꼭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건축은 제가 파일 단톡방에 하나 올려드렸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에 관련, 피난 방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게 많이 중요해요. 근데 비상용 승강기는 설비 기준도 따로 있고, 기준도 따로 있고, 발코니 따로 있고, 고강도 따로 있고 한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관리사가 이 파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근데 요즘에는 관리사가 이 파트까지 다 섭렵하고 오세요. 그래서 관리사가 기술사 합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상당히 편한데 4개월 듣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편한 만큼 꼭 도전하십시오. 특히나 방화구획 하나 외우는데도 엄청 힘든데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난방화, 얘는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1권의 2번째 파트인 건축 파트, 건축방화에 넣어놨습니다. 건축은 하나 더 묶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지만 이 부분 파트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건축방화 몇 문제 나옵니까? 5개 나와요. 5개. 5개. 2개, 5개. 7개네요. 우리가 21개 중에 벌써 3분의 1을 했습니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해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해도 되니까 요거 말해볼게요. 뭐 바뀌었는지만 체크하고. 그래서 오늘은 쪽지 시험도 한번 치고. 우리 설치 대상 잘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프린트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이래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봅시다. 처음에 보니까 왼쪽은 기존법, 이게 오른쪽이 개정법. 오른쪽만, 모르는 사람 오른쪽만 하면 되죠. 아시는 분은 왼쪽은 짜증내고 오른쪽은 하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조건 똑같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소화설비 중에서는 밑에 보니까 첫 번째 소화기구가 나와요. 소화기구. 가가 소화기구. 그러니까 소화기구 이렇게 딱 한번 줄만 쳐놓으세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소화기구 이렇게 딱. 색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렇게. 이걸 확대시켜서 볼게요. 소화기구.
소화기구. 소화기구야. 이렇게 딱 옮겨볼게. 자, 소화기구는 면적 이상 되면 설치하네요. 아, 면적 이상. 쭉 한번 보세요, 그냥. 면적 이상. 특이하게 터널 지하구 다 설치하네요. 터널 지하구. 자동차 화장치 줄 한번 쳐볼까요? 자동차 화장치. 자동차 화장치는 주방에다 설치하는 게 핵심이었죠. 법이 바뀝니다. 이렇게 빨간색 해놨던 건지 법이 바뀐 거니까 여러분 색깔은 까만색이죠. 예. 프린트물이 한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빨간색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 PDF 파일은 빨간색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거용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오피스텔이 30층 이상이었거든요. 예. 이건 전층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할 때마다 가슴 아프죠. 예. 확 외워버렸으면 되는데 어설프게 외우고 있다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일단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숨 또 아주 감사할 일이죠. 법은 점점 바뀝니다. 예전에는 상업용 대상이 잘 몰랐거든. 상업용도 지금 나왔어요. 이거 바뀌었죠. 예. 상업용. 이렇게. 자, 어디입니까? 집단급식소. 예. 자, 그리고 특징이 후드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만 대상이 되네요. 이렇게. 그럼 심지어 후드덕트를 빼버릴 수도 있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판매 시설이 입점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설치 대상이 모호했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소방기술사 시험을 대비한다면 뭘 적어줘야 되느냐? 무슨 급 화재에 대한 대비입니까? 무슨 급? K급. 이렇게 딱 써놓을까요? 자, K급 화재. 딱. K급 화재가 무슨 화재입니까? 네, 주방 화재. 딱 이렇게. 주방 화재. 주방 화재는 어떤 기름? 동식물류 이렇게 쓸까요? 동식물류. 이렇게만 딱 적어 놓읍시다. 떠올라야 되지. 이제부터 요번에 바뀐 거거든요. 12월 1일자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대비입니다, 우리 시험.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12월 1일자로 공포가 됩니다, 공포되면, 보십시오. 프린트 갖고 가시고. 당해 연도부터 시행. 공포 즉시 시행일 수 있고, 6개월 유예일 수 있고, 1년 유예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에 12월 1일자부터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야,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됐네. 그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볼까요? 옥내소화전 좀 나눠졌죠?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이제 같은 내용이고, 쭉 무인 변전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말도 많았었죠. 무인 변전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전소가 무인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면적도 들어가는데, 야, 너 왜 소화전이 빠졌냐? 그래서 소화전을 넣니 많이 막 감론을박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졌죠. 왼쪽 오른쪽 한번 볼까요? 왼쪽은 이렇게 돼 있죠. 연면적 3천 이상일 때 뭐다 그랬었는데, 다음 중에 뭐다 그래서 세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바뀌었다는 거죠. 연면적 3천 이상, 지하층, 무창층 600, 4층 이상일 때는 600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보니까 뭐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안 떠오릅니까? 네? 간이소 화장치가 떠오릅니까? 잘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적으세요.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이 떠올라야 되지. 임시소방시설. 간이 소화 장치. 딱 이렇게. 엄청 잘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시험 친 효과가 있네요. 써보니까 아니 안 떠오르는데 오늘 남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기준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간이소 화장치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옥내소 화전을 설치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 정도 규모에는 공사 현장에 예를 들어서 간이소 화장치 설치해야 되는데, 간이소 화장치 대신에 하려면 옥내소 화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네. 그 다음에도 같은 내용인데 좀 많이 바뀌었는데 듯한 부분이 보이네요. 그죠? 왼쪽은
로서 뭐시기라고 적혀 있지만 세분화시킨 거죠.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 이렇게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위에 시설은 1500, 지하 무창층 300, 4층 300 이렇게 묶어서 절반이죠.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규모가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위험도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우리 소방시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옆면적, 바닥 면적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내용이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차고 주차장 똑같은 내용이고 터널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볼까요? 터널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그죠? 어딘지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터널이 아래로 내려왔고 얘가 이렇게 갔고 그죠? 그렇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본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개만 찾아볼게요. 요거 소방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요 법으로 바뀝니다 정도만. 법의 문구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볼까요? 자, 스프링클러 다 동일합니다. 스프링클러 됐어요. 스프링클러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6층 이상 한번 볼까요? 6층 이상 이렇게 스프링클러 6층 이상이다. 조건들 한번 보시고 특이하게 수용 인원 기준으로도 사람을 뽑네요. 그 스프링클러 설치하네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6층으로 바뀌었다 한번 정도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특이한 거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6번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 넘는 렉시 창고 바닥 면적이 1500이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바뀌었네요. 렉시 창고에 대한 정의가 꼼꼼하게 들어갔으니까 뭐 하는 거다 같은 내용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공장 창고 마찬가지네요. 그냥 이제 위에 렉시 창고하고 무관하게 문구만 좀 수정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나머지 똑같은 내용 넘어가고요. 간이 스프링클러 여기서 잠깐 체크할까요? 간이는 6페이지에 있네요. 간이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 이제 이게 그 전에 용도부터 보고 오면 좀 편한데 이렇게. 공동주택 중에 연립 다세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이라면 공동주택 기숙사 그리고 연립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됐다라는 거. 집을 어떻게 지을까 지금 걱정이네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 문구 바뀌었던 거 이런 것들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모든 층 보이나요? 4번입니다. 4번 이상인 것 했는데 나머지 모든 층 표시가 상세히가 좀 바뀌었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숙박 바뀝니다. 숙박 생활형 숙박 그래서 600 이상이었다가 6번이죠. 위에 세 번째 줄 이렇게 바뀌었네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에서 600 미만 많이 바뀌었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 관련해서 차고 주차장에 건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서 차고 주차장 용도 이런 말 상력되고 바로 줄 한번 쳐놓을게요. 4번에 그리고 시설이라는 문구 붙었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 4번의 끝 이렇게. 그렇구나. 좀 바뀌었네. 그 다음 넘어가서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의 모든 층된 거 요게 이제 좀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때 좀 애매하죠. 모든 층이란 표시 없으면 이상인 층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요거 비상방송은
모든 층이고 11층 이상. 원래 이제부터 건축스럽게 조금 명칭이 바뀌는 거죠. 원래 이건 당구장 표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법에는 세 가지의 층을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층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층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면 지상층만 얘기해요. 지상층의 경우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건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건축적 해석이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하를 포함한 지하층 포함, 그럼 말 그대로 지하층 포함이고, 지하층 제외한, 그럼 말 그대로 지하층을 제외하는 겁니다. 요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층수가라고 하면 지상층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참고로 이제 기술사 시험 준비할 경우니까 이렇게 별표하고요. 지하층을 제외하는 건 소방법상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지하층을 제외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 형태는 총 4가지밖에 없더라. 어디 있을까요, 혹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오늘 퇴원하십시오. 첫 번째, 성능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성능일 때 한 개만 써볼게요. 성능위주. 몇 층? 몇 층? 지하층 포함, 지하층 제외한 몇 층? 제일 첫 번째는 50층부터 나와야 되지. 50층이 지하층을 제외했을 때예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몇 미터? 곱하기 4 하면 메타수가 나오죠. 200m. 대상은 뭐? 아파트? 등. 이렇게. 아파트. 등인지 아닌지. 등. 이렇게 적었어요, 등. 등. 아파트 등. 중요합니다. 아파트 등은 천지 차이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에 있더라. 자, 특급일 때 나머지 다 동일하죠. 그러면서 뭐 끝이 아파트로 바뀝니다. 이해하세요? 아파트 등없어 이렇게 꼭 해가세요. 등없어. 1급 있죠, 1급. 몇 층? 30층. 30층이 지하층 제외죠. 똑같이 30층이면 몇 미터? 120m죠. 또 뭐? 아파트? 포함? 뭐? 아파트 포함? 지하층 포함? 지하층 제외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전 제 수업에 반대를 벌써부터 시작하시면 30층 뭐? 1급 아파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공동소방안전관리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권한이 분리된 걸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는 상가, 위는 공동주택인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과거에는 야 하나로 하지, 소방안전관리자 개념. 근데 지금은 어떻게 조정을 해, 이렇게 해요. 소방서에서 펌프 별개, 수신기 별개야? 그러면 야 따로 해. 그래서 원칙을 각기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이 됩니까? 기준입니다. 뭐 여기는 안전관리자인데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가 힘드니까 공동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할게요. 과거처럼 땡땡 하면 요 말만 딱 적어가면 되지. 뭡니까? 라면 복합인데 얼마 이상?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인데 11층 이상이 뭐 지하층 제외라는 거. 지하층 제외한 11층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외에 복합이면서 얼마?
15,000입니다. 15,000까지는 포함이 안 시키니까 층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 소방법 전체에서 지하층을 제외하라고 하는 기준은 네 군데만 존재합니다. 요거 뭐 법에 가면 또 있으니까 줄 그때 칠게요. 잘 안 보이면 뭐 그때 가면 되니까. 요 아파트입니다. 긴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나와 있는 11층은 그러면 지상층만 얘기하는 거겠다. 이해되죠? 얘는 지상층만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지상층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구나. 나머지 한번 가볼까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원래는 자탐에 대한 기준이 없었죠. 자탐에. 뭐야? 이렇게 했었는데, 자탐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자, 공동주택. 숙박이면 면적 불문 무조건.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줄 쳐놓을게요. 야, 그냥 공동주택이면 자탐이야, 그냥. 숙박이면 자탐이야. 숙박이 크게 많이 바뀝니다, 지금. 숙박을 예상 문제로 둘 거예요, 오늘. 써보세요, 이렇게.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 아까 뭐 어디서 봤죠? 뭐 대상이었습니까? 스프링쿨러 대상이었다, 그죠? 스프링쿨러 대상에 무조건 자탐도 들어가요, 이제. 체크하세요. 이렇게. 네? 허가 동의 대상도 맞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생으로서 숙박이 들어갔는데 숙박이 위로 넘어가면서 빠졌어요. 이해되죠? 원래 숙박은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만 했었는데 그냥 숙박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요거 이해하십시오. 요렇게 봐버렸대. 야, 씨.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은 동일합니다. 넘어갑시다. 나머지 기준은 디테일만 조금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층. 네. 이거 보이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모든 층. 요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더라. 이 파일은 단톡으로 이제 바로 올라올 테니까, 그때 넘어갑시다. 요 설비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화재알림 설비. 화재알림 설비의 전 단계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전통시장에 문제가 많지. 그래서 화재알림 설비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리의 설비 대상은 전통시장과 문화재입니다. 화재알림 설비는 흡사 뭐하고 유사합니까? 자동화재 속보 설비하고 유사해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자탐과 속보를 같이 가지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속보 설비라고 하는. 속보는 불나면 소방서로 바로 전화해줘요. 지가 어디 불났어? 빨리 와. 이렇게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속보 때 각각의 펼쳐졌던 기준 보이십니까? 여기 다만 24시간. 피곤하네요, 그죠? 그래서 다만을 끌고 왔어요. 이렇게 다만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줄 쳐놓을게요. 다만 방제실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속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던 놈들을 한 곳으로 끌고 와 있어요. 지금 체크하십시오. 요건 됐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 1500 이건 빠진 기준인데 요건 빼고요. 노유자하고 추가된 거 요거 하나 밑에 같네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다. 똑같이 위에 1번이 날아간 것 같아요. 네,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억으로는 날아갔었는데 삭제. 이 부분 삭제.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면 그 전 기준과 동일합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삭제. 발전시설 중에서 전기저장시설 삭제. 그리고 30층 삭제.
삭제네요. 삭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얘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이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완전 바뀌었어요.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 기숙사로서 연면적 이찬에 요거 체크합시다. 공부하면서 미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감지기만 다른 거거든요. 감지기 뭐 수신기도 안 달고 뭐 이런 것들은 소규모에만 달아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추가됐으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라목이라는 것은 자탐에 5번에 있는 항목의 수련시설 얘기하는 거다. 자탐에. 요건 5번 라목이라는 것은 자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씁시다. 이렇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렇게 꺼놓을게요. 이렇게. 라목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5번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달아라. 밑에 있는 거 다 날라갔어요. 아파트, 기숙사, 숙박. 이거 왠지 정말 남기 쉬웠었거든요. 그죠? 예. 유수과기 막 이렇게 막 외웠었는데, 이제 필기 때도 외웠었고, 실기 준비하면서도 외웠었는데, 다 날라간 거지. 예. 요거 쓰고 앉아있으면 화장실에서 혼자 괴롭죠. 야, 썬날은, 나 아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면서. 그거마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네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뭐가 틀렸습니까? 지금 보면 물류터미널. 여기에는 순서는 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요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신기하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면 여기 이제 문화집회가 있던 놈이 밑으로 위쪽에 있는 물류터미널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1번과 2번에 있는 시설들이 좀 변경됐어요. 똑같습니다. 똑같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죠. 거기도 밑에도 1번에 2번과 위치에 좀 바뀌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가 좀 바뀐 거죠. 1번, 2번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부연 설명된 것만 체크합시다. 인명구조기구, 관광호텔 사용하는 층,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이런 말 디테일하게. 관광호텔 규모에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관광호텔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층, 여기다가 설치한다. 이해되죠? 설치하는 층에 설치하는 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광호텔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 7층부터 20층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명구조 관련돼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얘를 1층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호텔 시작되는 7층에 둬야 됩니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을 잡아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7층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피난유도선 두고 왔습니다. 체크하세요. 화재안전기준에 사각에 있었던 놈이죠. 피난유도선입니다. 들어왔네요. 피난유도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요거 이상인 모든 층 비상조명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빠집니다. 말이. 왜? 앞에 중복적인 경우거든요.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450에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층이지 그것도 지하층, 무창층 윗말하고 아랫말이 중복이니까 삭제가 됐어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됐습니다.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딱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 소방력이 3대 소방력이 있거든요. 자, 소방력은 도대체 뭘까요? 소방력이라 하면 시도지사가 야 이거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뭐 사람 뭐 장비 또 뭐 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소방력의 3대입니다. 3대. 우리 소방법은 이 3대 소방력을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이미 사용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립니다. 뭐 사람 구조하러 가는데 사람을 팼어. 소방관 오는데 야 왜 내 건물에 들어와? 라면서 때렸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가장 큰 처벌이죠. 예를 들어 소방용수설비 임의로 사용했어.
그만큼 처벌이 강력하게 큽니다. 소방차 출동하는데 입 앞에 들어 누운 거예요. 막아. 뭐 내 집에 출동하지 말라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좀 뛰어들기 벌금이죠. 과태료. 실수했는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면 소방차 앞에 어떤 차가 감히 참 불가능한 거지. 그럼 여기서 물 한번 볼까요? 물을 나타내는 게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물입니다. 이렇게. 물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채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었죠. 소방 용수 시설로. 한 개만 더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소방 용수 시설로. 명칭이 좀 같은 듯 다르네요, 그죠? 왜 다릅니까? 여기는 기본법 사항이고요. 여기는 설비 사항입니다. 설비.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받아 쓸 수 있는 형태인데 이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거 한번 체크할게요. 엄청 중요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맨 아래쪽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에 폐기물 재사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이렇게. 나머지는 좀 더 디테일을 찾아서 지하의 규모에 따라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 줄 한번 쳐볼까요? 여기 5번에 터널 추가가 됐네요. 추가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똑같은 모든 층 그리고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거 한번 개정된 거 한번 찾으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 모든 층은 기존에 디테일을 잡은 거고 추가가 변경됐습니다. 변경. 원래 1000이었었는데 500으로 변경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네요. 해당되는 시설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모든 층 이런 것들 다 기준이 같은 거니까 살짝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난 끝이네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더 짧게 한번 볼까요? 짧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별. 우리 소방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이 용도를 30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0가지 구분하는데 뭐 들어온 거하고 어떻게 바뀐 것만 디테일을 좀 잡을게요. 요거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들어옵니다. 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뭐 설치하래요? 자탐 설치하라는 거 기억납니까? 보세요. 이렇게 돌았으면 까먹죠. 들은 것 같지도 않죠. 연립과 다세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기숙사의 좀 상세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숙사. 나머지 넘어갑시다. 쭉쭉. 다 같은 용도구나. 왼쪽 오른쪽이 같구나. 별 차이 없구나. 같네. 그죠? 같아요. 뭐 별 차이가 별 없습니다. 같습니다. 없어진 거 볼까요? 없어진 거. 어디에서 없어졌습니까? 자동차 및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차가 삭제되네요. 차가 삭제되고, 요거 원래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보면 요 단독주택하고 연립하고, 그죠? 다세대 있었죠? 날아갔습니다. 없구나. 넘어갈게요. 쑥쑥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거 한번 볼까요? 복합 용도에서 전기 저장 시설이 포함됐다라는 거.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 다만 요 왜 지금 좀 중요하게 봅니까? 이렇게 보는 거. 요게 이제 한 개만 제가 적어 볼게요. 이제 요 내용 먼저 줄 한번 치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29페이지입니다. 내화 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 개구부가 없이 되어 있다면
별개 건물이다 보거든요. 계고부가 없이 돼 있으면 별개다. 그런데 요 말 줄쳐놓으면 성능위주 설계 적용할 때는 하나다. 성능위주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법으로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별개의 건축물이 훨씬 더 어떤 돈이 덜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뭡니까? 하면 왜 상가고 왜 공동주택이랬죠? 별개야, 별개. 요거 4층짜리 그냥 건물이고요. 요거 그냥 공동주택 끝이지. 성능위주 적용할 때는 같은 걸로.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상세 바뀐 거 체크할게요. 자동 방화 셔터 60분 방화문 뭐 이런 말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외 왼쪽에 문구가 다 사라집니다. 삭제된 것들 확인하세요. 나머지는 넘어가 볼까요? 이게 끝이네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꽤 문제풀이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1시간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찍 와야 될지 고민이네요. 일단은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단은 요 프린트물에 대한 설명으로만 이제 올해 내년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한번 나눠드렸고요. 문제풀이는 조금 더 계획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간